우리나라 재벌들, 회장들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늘 제가 한국인도 인도 관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인도가 너무 가난한 나라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인도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라고 시작만 하면 한 100여 년 동안은 할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강진구 회장, LG전자의 이원조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세영 회장 이런 분들 설득했더니 그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93년부터. 그 오늘날 지금은 굉장히 거기서 잘하고 있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이제 말씀하시는 단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말씀을 제가 얼핏 듣다 보니 그 석유가 나는 중동 국가들의 원수들이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또 이렇게 부러워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예.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할 적마다 뭐 휴가가 또 왔는가 또는 얼마나 더웁냐고 이런 전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전화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더우시죠? 그러면 사우디보다는 시원하니까 사우디는 50도, 우리는 30도 전해야죠 말이죠. 그러면 자기들 듣는 분이 그래요. 말해도 들으니까 시원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는데 실제 우선 자연 조건이 우리는 그런 데에 비하면 천국이죠. 네. 정말 한국에 한번 중동 분들이 한번 왔다 가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렇군요. 예. 비단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렇죠. 그 전통적인 효사상도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 유명 역사학자 토인비를 만나셨을 때 토인비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하죠? 예. 제가 논산이 이제 고향인데 시골에서 이제 뭐 어렸을 때 뭐 부모한테 효도하라, 경로하라, 모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커왔기 때문에 늘 제가 효사상에 대해 좀 관심이 많고 60년대부터 논설을 할 때부터 그런 효사상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그런 운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뭐 임덕규가 대단해져가지고 임덕규 말에 의하면 효도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인용하기는 쉽지 않게 생겨서 73년에 영국 정부 초청으로 제가 영국을 갔습니다. 네. 그때 세계적인 20세기 아주 가장 위대한 석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를 제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효사상, 경로사상, 가족제도 쭉 설명을 드렸더니 86세 된 그 토인비 교수께서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가정이 이제 파괴가 돼서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부모들은 자손을 잇기가 어려운데 자손은 부모를 버릴 수도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네. 내 아들이 욕시아라고 하는 한 400km 밖에 있는데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내가 거기 이사 가서 한국처럼 같은 집으로 이사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서 전화를 해도 좀 아들하고 자주 하려고 이사 가려고 한다고. 네. 오늘 임 선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효사상이 대단히 위대한 인류를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이 와서 캠페인을 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러셨는데 2년 후 75년에 불행하게 88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캠페인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고 제가 디플로머시를 통해서도 옥스퍼드 대학 총장, 예일 대학 총장, 하버드의 옌칭 인스티튜트라고 동양문제연구소 소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이 효사상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플로머시에 효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 쭉 해서. 그렇군요. 그건 우리의 영원한 전 수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잡지가 창간된 것이 1975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로 잠깐 되돌아보도록 하죠. 예. 무엇보다 그 시기에 그 잡지를 발간한다는 거 참 녹록치 않았을 것 같고 게다가 외교 전문
영문 잡지라고 한다면 사실 대중성이 거의 없는 잡지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런 잡지를 창간하시게 된 배경이랄까요? 예, 동기가 궁금한데요. 예. 제가 그 63년 9월 7일부터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승만 박사 모시고 미국에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2대 외무장관도 지내시고 2대 외무장관이라는 게 6.25 때 이제 외무장관 하시고 또 그 후에 유엔 대사관 10년 하신 임병직 박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제 조금 보좌를 해드린 거죠, 말하자면. 무슨 유급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저 일가 아저씨도 되시고 그래 겸사겸사해서 그 애국심을 좀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분을 모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66년부터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국제법 강의를 하고 68년부터는 신화해법 논설위원하고 뭐 70년 그때는 저 동아통신 또 논설위원하고 그럴 때인데 밥만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나라우에서 영어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미국 일변도 외교 시대니까 미국 지도자들을 설득을 하면 나라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임병익 박사님을 모시면서 독립운동하는 어른들 제가 많이 뵙게 됐습니다. 네. 말하자면 철기 장군이라고 그 이범석 장군, 또 이갑성홍 33인 중에 한 분, 또 윤치영 박사, 안호상 박사 이런 독립운동하는 어른들 이제 많이 뵈면서 나라 위하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단적으로 이제 독립정신이라는 게 내 나라를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 나라를 찾아야겠다. 이게 이제 독립정신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어른들을 뵈니까 아주 저는 한계 별로 없다는 걸 늘 느끼고 네. 정말 참 그 존경심이 가고 그래서 이런 어른들 때문에 다 우리가 독립이 됐구나 이런 감사한 생각도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국회의원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계획을 세우고. 제가 인생을 한 90세까지는 계획을 좀 세우고 살아요.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네. 만약에 10살까지 산다면, 뭐 30살까지 산다면, 50대 산다면, 90대까지 산다면, 대강 이제 혼자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놓고 살아보는 건데, 그 국회의원, 그 시골서 농부의 아들로서 12마지기 이제 집인데, 밥만 먹고 간신히 이제 살 정도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을 이 세상을 많이 알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힘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